안녕하세요. HLB 생명과학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먼저 주가 상태를 보면은 역시 이제 HLB랑 같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등락폭은 조금 작은 걸 알 수 있죠. 이제 그 이유는 다트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. 반기보고서에 들어가면은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계열 회사 간의 개통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피출자사가 LSKB가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사명을 바꿔서 엘리바로 되어 있죠. 여기에 이제 몇 %를 출자했느냐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. HLB는 지금 60%이고 HLB 생명과학이 10% 있는 겁니다. 리버세라님은 지금 HLB 자회사 LSKB 엘리바에서 개발을 하고 지금 임상 발표도 한 상태죠.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과 이제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연관성이 얼마나 강하냐가 이제 이 출자를 몇 % 했느냐이죠.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이제 10%로 HLB보다는 조금 이제 약하죠. 그러니까 주가도 그에 걸맞게 이제 상승은 같이 하긴 하지만 둘 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승폭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. HLB랑 비교를 해볼까요?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5일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선을 이때 이후로 이제 스근스근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 이제 약간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죠. 그리고 급등할 때도 HLB는 지분이 60%니까 그에 걸맞게 그래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. 지금 단순히 이제 선을 그어봐도 이 자리는 이제 돌파를 했죠. 하지만 이제 HLB 생명과학은 그 상승폭이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.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뭐 1등주, 2등주 이렇게 나뉘잖아요. 물론 이건 이제 같은 계열사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1등주가 보통 급등을 엄청나게 상승폭이 크죠. 그리고 조정받을 때는 덜 하락하고 1등주랑 2등주 차이가 그 어떤 테마, 재료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그 상승폭을 결정이 됩니다. 가장 연관이 크고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등주가 되는 거고요. 물론 뭐 미세먼지처럼 기존에 많이 해먹었던 이제 종목들은 조금 등락폭이 적어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뭐 위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제가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HLB와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 부분일 겁니다. 밑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HLB도 똑같이 떴죠.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일 겁니다. 공매도 금지는 이전에 HLB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. 흔히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하더라라는 이제 말들이 많죠. 실제로 HLB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반대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쪽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.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외울 것 같은데 14일 날 HLB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생명과학처럼 공매도 금지를 당했습니다. 14일에 엄청나게 공매를 쳤죠. 매매 비중이 거의 30%에 육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지를 당하고 다음 날에는 금지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매도량이 없죠. 이 26주는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유동성 공급 호가, 뭐 시장 조성 호가, 이제 LP죠. 뭐 그거랑 뭐 해지 목적의 뭐 호가 뭐 이런 것들은 공매도를 허용하게 하죠. 이제 그런 목적의 26주일 겁니다. 엄청 작은 수량. 자, 아무튼 이제 17일 주가를 볼까요? 17일 날 고가가 이제 10%, 종가가 6%, 양봉이 떴죠. 그러니까
이 전날에 음봉이 나오면서 공매도 치고 금지당한 날은 또 사들인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18일날 또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죠.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하락을 했네요. 이때도 이제 금지를 당했었죠. 그 다음에 20일 이날 또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날 이제 금지를 또 당했습니다. 별로 이제 하락한 폭이 별로 없었고 그냥 뭐 약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친척인 HLB의 공매도 금지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만큼 뭐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이제 많았다는 이제 증거는 되겠죠. 금지를 당했다는 것이. 자, 그러면 이제 HLB 생명과학 10월 4일 공매도 금지 이제 공시가 뜬 날을 보겠습니다. 공매도량이 37만 주가 나왔습니다.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매매 비중은 이제 3.6%로 이제 뜨지만 절대적인 이제 양 공매도량은 37만 주가 나왔습니다. 이제 같은 시기 HLB랑 비교를 해봐도 공매도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상승할 때 공매도량들을 보면은 HLB 같은 경우에 10만주, 13만주, 14, 10만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. 이 상승할 때 생명과학도 이 당시에 뭐 34만주, 24만주, 37만주 이전이랑 좀 비슷한 금액을 쳤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HLB는 엘리바의 지분이 60%가 있는 반면 HLB 생명과학은 10%가 안 되니까 이 상승할 때 조금 더 공매도를 더 많이 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는 관련이 있어도 한 10%밖에 관련이 없잖아. 근데 넌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공매도량이 이 추이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. 이 34만 주보다 늘었죠. HLB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가장 많았던 것보다는 작죠. 한 4만 주 정도 더 작습니다. 분명 요청 주신 분들은 이제 생명과학 주주분들이실 가능성이 이제 높을 건데요. 저는 그냥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2등주보다는 1등주가 더 낫습니다. 과거 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. 상한가 30%로 바뀌고 나서는 한 종목의 수급이 몰빵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. 하루에 30%를 끌어올려서 마감시킨다고 한다면 돈은 항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. 하나의 재료라고 해도 해당 기업과 연관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좀 더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단지 상승폭이 더 작다는 것 뿐이지 HLB가 상승하면 HLB 생명과학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 등락폭을 비교를 안 해드렸는데요. 첫날은 이제 둘 다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 HLB는 이제 종가가 14%, 생명과학은 9%였습니다. HLB가 더 많이 상승을 했죠. 더 많이 올랐음에도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0월 4일 날에도 종가가 22%입니다. 여기 보이죠? HLB 생명과학은 19%입니다. 단기 저점 대비 더 많이 올랐음에도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는 게 대장주, 1등주입니다. 그래서 더 높아 보여서 위험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더 안전한 거거든요.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, 보통 직장인들은 사놓고 이제 기다리시죠.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 내가 일하고 있으면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, 좀 안전해 보이는 데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제가 HLB를 공부를 많이 하고 생명과학은 좀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또 판권인가 뭔가 또 관계가 또 있는 걸로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2등주보다 1등주가 더 상승폭이 높고 안전하다. 공매도가 걸린 것은 생명과학이 공매도가 조금 더 처져서 그렇다.
HLB와 별 차이가 없다, 신경 쓸 거 없다 정도이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